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탄핵 결과의 공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와 함께 탄핵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강일원 재판관 오후에 귀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월요일에 이제 회의를 열게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재판관님이 귀국하시고 또 주심 재판관님이 귀국하셨으니까 재판관 회의에서 앞으로의 그 심리 일정을 예상을 할 것이고요. 네. 그거에 대한 준비를 중심적으로 강일원 재판관님이 담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예상됩니다. 네, 이 재판관 9명 모두가 참여하는 상당히 큰 규모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변론 재판은 공개로 열리게 됩니까? 당연히 공개로 열리게 되도록 헌법재판소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또 이 사건은 당연히 9분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헌법재판소는 대부분의 사건이 모두 다 9분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관심 사안 중에 하나가 과연 박근혜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 피청구인으로서 당연히 법정에 나올 수 있고 네.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오지 않고 대리인을 하여금 대신 출석시키도록 하고 네. 그런 경우에 일단 기일에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은 다음 기일에 이제 대통령 출석 없이 재판기일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된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박근혜 대통령이 추가 변호인단을 또 꾸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탄핵 심판 대리인으로는 최명성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변호사인데 예. 어떤 인물인지 좀 짚어주시죠. 글쎄요. 저도 그 최 변호사에 관해서 뭐 자세한 그 배경은 잘 모르겠고요. 네. 다만 이제 부산 출신이고 서울법대를 졸업한 정도. 네. 그리고 뭐 나중에 뭐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문재인 지금 민주당 대표 또 내지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등이 그 대리인으로 이제 참여해서 노력한 결과로서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혹시 또 최 변호사님이 또 그러실 수도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 탄핵 소추안 내용이 보면은 42페이지에 달하고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 예.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또 그 내용이 사실은 탄핵의 그 심판의 청구 취지가 예.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것인데 예. 그 탄핵의 사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위법 행위로서 파면하기에 충분하다는 사유인데 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다시피 예. 미르 재단이라든지 K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관련해서 지금 권력을 남용했다든지 뇌물자가 예. 성립된다든지 지금 그밖에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국가기밀 누설 및 국정농단을 시작으로 해서 예. 그 밑에 뭐 청와대 공직 인사 개입, 뭐 사기업 금품 출연 강요, 또 예. 뇌물 네. 등등 또 마지막에 세월호 참사 7시간의 예. 문제 그로 인해서 어린 생명들의 어떤 생명권까지 앗아갔다는 예. 이런 어떤 사유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파면 사유는 지금 현재 그 대법원 판례의 어떤 경향에 비춰 보건데 예. 사실 조그만 사유에도 파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를 들면 500만 원을 정도를 건네주면서 시험을 보면서 시험에서 내가 500만 원 볼 테니 500만 원 주면서 시험에 좀 잘 좀 봐달라 하는 것도 파면 사유가 됐었고 네. 또 그 다음에 그 과적 차량 단속 구간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거를 대가로 한 160만 원 받은 걸 가지고 또 공무원이 파면되기도 하고 예. 그런 거에 비춰 보면은 지금 사안은 100% 파면 사유로 다 충분하다라는 거고요. 그 중대성이 또한 또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별히 요구되는 것이 국민의 신임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가 네.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 지금 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민, 81% 국민이 탄핵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또 연이은 641만 명의 거대한 국민들이 모두 나가서 촛불 시위를 했었고 또 국정운영에 대해서 찬성하는 지지하는 국민들은 4~5% 정도, 현재 90% 넘는 국민들이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라면 현재 박 대통령은 신임을 거의 잃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로 충분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네. 자, 헌재가 오늘 16일까지 대통령 답변서를 요청한 상태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까요? 박 대통령이 탄핵 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게 될까요? 제가 볼 때 모두 다 반박해야 되지 않겠는가. 탄핵을 면하고 싶다면. 네네. 예. 왜냐하면 각 사안들이
사유들이 모두 다 파면하기에 충분한 사유들이기 때문에 파면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 사유들을 모두 일일이 다 반박해야 되는 변호인으로서는 굉장히 좀 무거운 짐을 지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 탄핵 결정 과정 예. 뭐 지금 제일 늦게까지 한다 해도 6월 초까지는 저 결정이 나야 되는 상황인데 예. 앞서 출연하신 분들도 이번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헌재가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 때는 또 한 2달 남짓해가지고 결정이 났거든요. 예. 이번에 어떻게 보십니까? 뭐 내용도 방대하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십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입장이 다른데요.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 탄핵 심판의 소송물이 파면 여부입니다. 네.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이 범죄 사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에는 모두 다 심리를 해야 돼요. 예. 심리를 해서 그리고 나서 그걸 경합범으로 처리해서 형량이 얼마인지를 결정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범죄 사실 위법 행위를 모두 다 심리하고 그에 대해서 증거 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탄핵 심판의 청구 취지 목적은 오로지 파면할 것인가 말 것인가인데 네. 예. 파면의 사유가 된다면 굳이 다른 사유들을 다 심리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문건, 비밀문,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사실 하나는 손쉽게 입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 정도면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고 네. 그러면 나머지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이 어떻게 되고 그런 복잡한 사안을 다 일일이 증거 수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라는 결론을 내기에 충분하다라고 네. 생각되면 헌법재판소로서는 지금 같은 경우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되고 또 국민의 신임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라는 결론을 내고 나머지 모든 탄핵 사유는 더 나아가서 살펴볼 필요성도 없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의외로 심리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 네. 예전 노무현 대통령처럼 예. 한 2달 이내에 마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희 개인적 생각입니다. 예. 이 과정이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대통령 특검 수사와는 별도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물론이죠. 특검 수사는 형사 책임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다 진행될 것이고요. 네. 지금 이 탄핵 심판은 우리가 한마디로 이해할 때 징계 절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행정상 책임이기 때문에 징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고 형사 책임을 위한 수사는 별도로 진행되고 양자는 별개입니다. 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내년 1월이면 임기가 끝나고 또 3월에는 이정미 재판관이 끝나게 되는데 예. 그런 상황이 그 헌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헌법재판소로서는 소장이 계실 때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사건의 중심에 서는 분이 계실 때 마치는 것이 아무래도 헌법재판소로서도 또 재판관들 입장에서도 네.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근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1월 31일이 이제 마감일인데 그러면은 2달도 지금 채 안 남은 네.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결정을 좀 서두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때 대충 그 변론기 일정을 좀 살펴봤어요. 네. 살펴봤는데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 보통 한 15일 뒤에 첫 번째 변론이 열렸어요. 정확하게 네. 18일 뒤에 열렸고 첫 번째 변론, 두 번째 변론을 통해서 아마 주장과 쟁점을 정리를 했을 겁니다. 정리하고 곧 이어서 증거 재판을 또 하게 돼서 한 2주 뒤에 또 증거를 위한 어떤 변론도 열고 네. 그 이후에 마지막 변론이 4월 27일 정도 되니까 그때 마지막 정리하는 변론을 열어서 그다음에 곧바로 선고기를 그 뒤에 또 한 15일 잡아서 선고를 했거든요. 예. 이런 거 비춰보면은 현재 헌법재판소로서는 이론적인 어떤 그 준비는 다 마친 상태이고 네. 중요한 게 이제 어려운 상황이 뭐가 어려울 것이냐면은 입증 자료, 증거 자료 어떻게 수집하느냐가 굉장히 까다로울 텐데 네. 그 부분에 관해서 시간이 얼마나 끌리느냐가 이 사건 심판에 어떤 심리 기간이 얼마나 갈 것인가가 이제 쟁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만일 헌법재판소가 이 모든 소추 사유를 전부 다 판단하겠다 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갈 것인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면하기에 충분한 사유 정도를 증거를 수집해서 네. 그다음에 사건을 정리할 수 있다면 의외로 빨리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럼 이 탄핵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수나 재판관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탄핵 결정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 재판 다시 한번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을까요? 네, 탄핵안은 찬성하는 의원들의 숫자나 예, 예. 재판관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예. 탄핵 결정에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시위도 계속 예, 한단 말이에요. 시위도 이루어지고 그런 있고요. 것들이 영향을 아무래도 주지 않을까 싶은 그거는 당연히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의 탄핵의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들, 고위공직자의 탄핵과는 달리 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이고 따라서 그 위법 행위의 중대성 판단에 있어서 무엇이 들어가냐면 국민의 신임 여부, 네.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느냐, 또 국민의 신임을 거두어들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그 판단 요소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국회에서 적은 인원이 가결하는 것보다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찬성해서 가결했을 때 이 많은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거두었구나. 예. 또 촛불 시위가 지속되면은 또 지금 이미 보여준 바와 같이 네. 그러한 신임 등이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판단 요소로 될 거로 예.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집회에 참가하시는 우리 그 집회 참가자들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계속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탄핵 절차는 이제 뭐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이 될 텐데 예. 만약에 중간에 대통령이 나 물러나겠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직에서 물러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 스스로 물러나는 방법, 예. 사직, 사임, 대통령의 경우에는 보통 하야라고 표현되고 또 하나는 형사 책임에 의해서 일정한 근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히 공무원 자격이 상실되니까 당연히 공무원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예. 지금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 외환의 제2회에는 형사 소추가 되지 않으니까 네. 지금 볼 때 특검이 마친져진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다 형사 책임으로 물러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다만 또 그다음에 지금처럼 탄핵으로서 징계 절차로서 또 파면되는 경우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대통령 그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이 있는데 네. 지방자치단체 장의 경우에는 주민소환제도가 있듯이 다만 우리나라 그 고위공직자들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소환제도가 없는데 국민소환제도가 마련된다면은 지금 입법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예. 국회석을 마련해서 한다면은 뭐 국민소환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당장 하야도 할 수 있고 이들 모든 제도들이 다 별개의 제도이고 예. 서로가 하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다른 제도가 뭐 정지된다거나 그런 걸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와 함께 탄핵 절차 또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